오늘은 뭐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할 것 같아요. 오늘 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보물지도 여기 있죠? 여기다 놨는데 제가 일부러 잘 보이라고 여기다 놨는데 보물지도를 만들면은 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왜 심상화를 하면은 그게 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건지,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여러분들 상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셔야 돼요 라고 했잖아요. 그 감정을 느끼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한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달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내용 아닌가요? 그죠?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보물지도에 대한 복습을 조금만 할게요. 보물지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보물지도 왜 하라고 했습니까? 그쵸? 여러분들? 보물지도 우리 왜 하라고 했죠? 네? 우리가 보통은 그거 하잖아요. 상상력, 심상화, 아니면 확언, 뭐가 이루어진 것처럼 확언을 하거나, 아니면은 상상을 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상상을 굉장히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확언은 그냥 말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로 하다 보니까 그림으로 하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져요. 훨씬 더.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을 하려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적어 왔는데, 여러분들이 글과 이미지로 가지고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 글이 이미지보다 훨씬 더 적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훨씬 더 적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쉬운데, 여러분들이 메모장에다가 어떤 글을 엄청나게 길게 써요. 메모장에다가 거의 뭐 A4 용지 한 1000장 분량의 글을 써요. 그러고 나서 그걸 저장을 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볼 때 그 데이터량과 그림판에다가 그림 있잖아요. 그림판에다가 그림 막 그냥 짝대기 몇 개 긋고 나서 그거 저장해서 그 데이터를 보는 것과, 그 그림판에 그 짝대기 몇 개 그은 게 데이터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 용량이, 그쵸? 용량이 훨씬 더 커요.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글 텍스트 아무리 많이 써봤자 그렇게 용량 안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현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막 수천 번, 수만 번 떠들어대는 것보다 그냥 그림 하나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그리고 우리의 뇌는 의식과 이 잠재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의식은 10%예요. 잠깐만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많이 보셨죠? 이런 거.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서, 그쵸?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서 의식은 이 위에 조금이고 밑에 이 나머지 한 90% 정도가 잠재의식인 건데, 이 잠재의식은 이미지로 된 정보를 훨씬 더 잘 처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상상으로 그렇게 우리 잠재의식한테 이렇게 정보를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이 정보 전달력의 차이가, 이 말 대 이미지로 했을 때 말은 40비트 정도고 이 이미지는 1천만 비트 정도 된대요. 1천만 비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이게 몇 배 차이죠? 몇 배인지 감도 안 오는데, 하여튼 갭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물지도를 만들었던 건데, 결국에는 이 보물지도를 만든 게 잠재의식한테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잠재의식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우리가 심상화를 하는 것도 잠재의식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고, 확언을 하는 것도 우리가 잠재의식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잠재의식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잠재의식의 특징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들도 있지만, 잠재의식의 특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보다는 이미지에 훨씬 더 크게 반응을 합니다. 이미지에. 글씨 말고 어떤 이미지, 상상에 훨씬 더 크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잠재의식은 두 번째로 감정이 담긴 것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감정이 담긴 것에. 그래갖고 제가 맨날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 상상을 하는 이유는 감정을 불러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중요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좋은데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 그 사랑한다는 감정이 느껴지는 게 중요합니다. 호호포노포노 좋은데 그냥 호호포노포노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보다 그 호호포노포노의 감정이 느껴지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냥 해도 나중에 감정이 느껴지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감정이 동반됐을 때 훨씬 더 강력하게 힘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잠재의식의 세 번째 특징은 자주 반복되는 것에 반응을 합니다. 자주 반복되는 것에. 그래갖고 이제 우리 소원 이루는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세계의 소원을 100일 동안 쓰세요. 뭐 소원을 100번씩 100일 동안 쓰세요. 아니면은 소망을 보물지도로 만들어갖고 그걸 자주 보세요. 소망을 적은 다음에 그거를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씩 크게 읽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이유가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게 잠재의식한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리고 잠재의식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해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갖고 원래는 이제 수많은 책들이 심상화를 알려줬죠.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죠?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 그 미래를 그리는 겁니다. 왜냐? 그런 미래를 그렸을 때 이 잠재의식은 이게 현실인지 상상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상상을 되게 열심히 하면은 그게 현실인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상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상상을 계속해서 하면은 잠재의식은 내가 부자가 됐나? 하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다가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은 부자라는 마인드, 내가 부자라는 관념이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념에 따라서 부자의 삶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가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 잠재의식은 부정형을 구분하지 못한다.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죠? 근데 복습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가난한 게 싫어, 아픈 게 싫어, 나는 외로운 게 싫어, 나는 힘든 게 싫어, 나는 저 사람이 싫어.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예의 없는 사람이 싫어, 나는 이상한 사람들이 싫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많이 하시는 거 평상시에. 난 저 상사가 싫어, 난 저 친구가 싫어, 누가 싫어 하는 부정형. 이런 부정형을 잠재의식은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특히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막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인간관계도 여러분들이 끌어당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싫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하거나 상상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 거, 그게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잠재의식은 부정형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갖다 주는 거예요. 나 저 상사가 싫어라고 수십 번 수백 번 말하고 생각하면서 그 상사를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상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애를 했는데 막 진짜 별로인 사람들만 만났어요. 나는 진짜 개념 없는 사람들이 싫어, 개념 없는 이성들이 싫어라고 계속해서 말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개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개념 없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끌어당겨서 계속해서 똑같은 현실을 반복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을. 그리고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는 이 잠재의식은 모든 주어를 1인칭으로 이해를 합니다. 모든 주어를 1인칭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저주하거나 악담할 때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나는 제가 망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했을 때 잠재의식은 나는 내가 망했으면 좋겠어 라고 듣는 거예요. 잠재의식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잠재의식은 난 내가 망했으면 좋겠어 라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저 사람은 뭐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은 되게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잠재의식은 그걸 듣고 나는 이상한 사람이구나, 나는 비난받아 마땅하구나, 난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듣는 거예요. 1인칭으로 무조건 듣는 거예요. 1인칭으로.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성경이나 뭐 불경이나 보면은 남한테 잘하라고 하잖아요. 남한테. 남을 대하는 것을 나를 대하듯이 사랑으로 대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떤 종교를 봐도. 그쵸? 그 말이 사실은 왜 그런 거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남한테 잘하죠? 남한테 잘하면 결국엔 그게 나한테 잘하는 거예요. 아, 진짜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대박 나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다 부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너무 기뻐요. 좋은 일이 생겨서 너무 기뻐요. 라고 하는 거는 나는 내가 잘 돼서 기쁘고 내가 잘 될 거라고 믿고 난 내가 성공할 거라고 믿어요. 내가 성공할 거라고 믿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을 축복할 때, 남한테 잘해줄 때, 선행을 베풀 때 결국에는 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왜냐? 잠재의식은 모든 것을 1인칭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1인칭으로. 그러니까 나와 남을 구분하지 못해요. 잠재의식은. 그래서 남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되고 남한테 좋은 소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종교도 사실 말이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자기계발서나 종교나 표현이 조금 다르고 그리고 이제 몇몇 가지 뭐 교리들이 좀 다른 것 뿐이지 핵심은 똑같아요. 핵심은 사랑으로 이 세상에 남들에게 잘하는 거, 나와 남한테 잘하는 거, 이 우리 모두한테 이로운 일을 하는 거. 네,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계발서들은 조금 더 성공에 치우쳐 있는 거고 종교나 이런 거는 조금 더 행복에 치우쳐 있는 거고 그 치우침이 좀 다른 거지 사실 그 맥락은 같아요. 핵심은 같아요. 그리고 잠재의식의 특징 7번째는 잠재의식은 긴장을 풀면은 훨씬 더 쉽게 움직입니다. 잠재의식은 긴장을 풀었을 때 훨씬 더 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그냥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잠과 비슷한 상태가 된 다음에 상상을 하라고 하죠.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잠과 비슷한 상태에 갔을 때 여러분들 충분히 이완이 되고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들이 훨씬 더 쉽게 잠재의식한테 전달이 되고 그렇게 쉽게 전달이 된 여러분들의 꿈이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걸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이 확언을 하든 호호포노포노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잠과 비슷한 상태, 긴장이 이완된 상태, 혹은 명상 상태도 긴장이 풀어진 상태잖아요. 그죠? 아니면 요가하고 나서 뭐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할 때 훨씬 더 그 효과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전, 일어난 직후에 이런 것들을 하라고 자기 개발서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잠재의식의 특징이 이렇기 때문에 그때 하면은 훨씬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소망이 잘 이루어지니까 확언을 하든 어포메이션을 하든 뭐 상상을 하든 호호포노포노를 하든 뭐 EFT를 하든 미래 모델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잠과 비슷한 상태, 긴장이 풀어진 상태, 이완된 상태에서 하면은 훨씬 더 잘 돼요. 네. 그래서 자기 전에 하라는 겁니다. 자기 전에는 보통 긴장이 풀어지고 이완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보물지도에다가 활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잠들기 직전에 비몽사몽할 때 보물지도 보면 좋다는 거죠. 보물지도를 딱 보면서 자연스럽게 상상이 되잖아요. 딱 그림이 있으니까 내가 막 100만 유튜버가 돼갖고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막 웃고 막 채팅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막 다 읽을 수도 없고 막 못 읽어서 막 행복한 고민하고 있고 막 막 그러면서 잠드는 거예요. 그렇게 긴장이 이완된 상태에서 그럴 때 훨씬 더 잘 정보가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8번째는 잠재의식의 특징 8번째는 이 잠재의식은 타인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관념들, 믿음들에 따라서 타인들이 행동하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과의 수다를 보면은 타인은 나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거울이 아니라 내 잠재의식의 거울이다. 내 무의식의 반영이다. 그러니까 타인은 내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비춰주는 거울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잠재의식은 타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믿음들을 타인이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하는데 잘 될지 안 될지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야, 너 그거 안 돼. 네가 되겠니? 네가 생각해봐. 현실적으로 너 이렇고 이런데 네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 뭐 이런 말들이 들릴 거예요. 왜냐? 여러분의 잠재의식, 여러분들의 무의식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관념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 믿음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꿈을 도와주기 위해서 막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우연히 갑자기 연락이 안 오던 친구한테 전화가 온다거나, 갑자기 우연히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거나, 갑자기 우연히 어떤 스카웃을 당하거나, 그런 우연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이 보물지도를 만들었을 때 우연의 일치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대요. 보물지도를 만들고 나서 알 수 없는 우연의 일치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보물지도를 만들고 나서 그걸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의 잠재의식이 바뀌기 시작했으니까, 그 바뀐 잠재의식에 따라서 그전엔 없었던 현실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꿈을 향해서 잘 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인지하는 정보는 0.00001%도 안 된다고 합니다. 평상시에